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학연수로 1년에서 2년 정도 보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재벌이냐고요? 방법론적으로는 재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 덕분에 여러 자녀분들 한 뭐 1000명만 어학연수를 가게 되는 효과를 얻게 돼도 뭐 1인당 1000만 원씩만 따져도 거의 100억 원이에요. 뭐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뭐 한 10,000명 정도가 간다 그러면 1천억 원입니다. 1000억 원. 뭐 상상이 잘 안 가는 금액인데. 어떤 얘기냐면 물론 정말 보내드리는 어학연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훨씬 이상의, 훨씬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에 대한 산 증인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셋인데 제 아이들도 시행했던 방법이고 뭐 효과도 많이 봤던 방법이에요. 내용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큰아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중요하거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학년 정도? 5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를 지금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저희 큰아이는 뭐 해외 어학연수나 유학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가지도 않았고 영어 학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믿기 좀 힘드실 텐데 영어 학원도 안 다녔어요. 집에서 제 집사람과 1시간 정도를 지금 알려드릴 방법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얘는 어느 나라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왔나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중학교, 그 학교에서 주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좀 영어 특성화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 학교가 영어 특성화 학교라고 좀 알려진 학교고 이제 외국 그 원어민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저희 아이가 그 학교 가서 뭐 영어 성적이 늘 당연히 상위권이었고 그 원어민들과의 대화도 전혀 무리가 없어서 너 참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이제 저희 다른 부모님들하고 얘기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부모님들 중에 제 집사람에게, 저한테는 아니고 집사람에게 이 아이 어느 영어 학원에 보내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내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 뒷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어딘지 모르겠는데 영어학원에 어딘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집이 말을 안 해주더라. 아니 이런 오해도 받았다니까요. 뭐 어디 뭐 드라마에서나 보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여간 이 열성적인 부모님들, 이 경쟁심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몸소 겪은 거거든요. 뭐 앞에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자 이제 정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교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초등학생일 때. 영어 알파벳하고 뭐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컵, 데스크, 스쿨, 버스 뭐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 있죠. 이런 거 뭐 그저 한 몇백 개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면 충분합니다. 중학생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중학생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1, 200단어가 아니라 뭐 단어 어휘도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늦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충분하고. 자, 우선 아주 쉬운 영어 동화책을 하나 구합니다. 아주 쉬운 걸로. 여기서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 선행학습에 대한 막 강박관념들이 작동을 할 거예요. 절대 어려운 책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책.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읽어볼 수 있을 정도 아주 쉬운 책이면 돼요. 백설공주, 뭐 아기돼지 삼형제 이런 동화책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쉽게 나와 있는. 분명히 또 이런 분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책 읽은 지가 언젠데 이런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잠깐만 참으세요 제발. 쉬운 책이면 됩니다.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된 이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어야 됩니다. 제 아이들이 이 학습을 할 때는 인터넷이나 mp3 이런 파일 뭐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카세트 테이프로 학습을 했었거든요. 정지나 재생이 조금 더 편한 어학 학습기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 카세트 테이프보다. 그 어학학습기라는 플레이어 사용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이면 해외 어학연수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CD나 mp3 파일이나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겠죠.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도 됩니다. 뭐 너무 좋아졌죠. 자, 동화책 한 권 준비하셨잖아요. 자, 이제 준비물이 더 있습니다. 노트 한 권, 연필, 빨간 펜이면 됩니다. 노트는 이왕이면 그 아이들 영어 알파벳 써볼 수 있게 이렇게 사선 그어져 있는 노트 있잖아요. 영어 노트. 그 노트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글씨 연습도 하고 또 받아쓰기 하는, 지금 이 학습을 하는 그 분량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몇 페이지 정도 했는가, 분량이 어느 정도가 체크하기 좋거든요. 자, 그럼 준비물은 전부 마쳤어요.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리 그 책 전체를 한번 읽어보게 합니다. 영어로 읽어보는 거예요, 천천히. 뭐 내용이 워낙 쉬운 동화 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기 아주 편해요. 또 당연히 책이기 때문에 뒤편에 우리말 해석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어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학습이에요. 그 책을 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받아쓰기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쓰기를 하는 거냐면, 방법은 한 문장을 들어요. 문장 단위로. 문장이 너무 길다 그러면 뭐 2번 정도 끊어서 들어도 됩니다. 문장을 통째로 한번 들어봐요. 플레이어를 통해서 들어보고 플레이어를 끄고 자기가 들은 문장을 그 노트에 써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당연히 처음에 다 받아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만, 그 부분만 받아 쓰면 돼요. 그렇게 노트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를 받아 써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받아쓰기 학습을 할 때 생각해보면 노트 뭐 한 2페이지 정도 쓰는데 30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받아쓰기를 한번 했어요. 세 번째, 이 받아쓰기가 끝나면 채점을 합니다. 자, 근데 벌써 이 채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 또 우리 부모님들 강박관님이 또 막 살아나실 거예요. 뭐 이거 다 맞아야 되나, 이거 뭐 몇 점 나올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점수를 내는 게 아니에요. 받아쓰면서 틀린 부분이나 못 받아쓴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빨갛게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 부분을 내가 못 썼구나, 못 알아들었구나, 체크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빨간 펜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못 알아들은 부분들을. 이번엔 책이 아니고 이 노트를 보면서 그 자기가 오늘 공부한 분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서 아, 이 부분을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저절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각인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부분을. 여기까지가 하루에 하는 학습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받아 쓰고 체크 한번 해보고 체크한 거 보면서 다시 들어보고.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주 쉬운 책으로 한 거잖아요. 요즘 영어 공부들을 워낙 일찍 시작해서 뭐 어떤 아이들은 너무 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교재가. 뭐 그런 경우만 그거보다 많이 말고 아주 조금만 상위 레벨 교재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절대 중요한 건 절대 어려운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교재면 충분해요, 여러분. 자, 다음 날입니다. 어제 받아쓰기 한 부분을 다시 한번 편하게 들어봅니다. 빨간 펜으로 자기가 틀렸던 부분 표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머리에 다시 한번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동일하게 다시 한번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받아쓰기 해보고 틀린 부분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체크한 노트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교재 한 권이 끝나면 뭐 한 2, 3주 정도 하면 한 권이 마친단 말이에요. 한 권을. 쉬운 교재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교재 또 준비해서 공부하면, 이렇게 똑같이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아주 쉬운 교재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딱 1년만 해보세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의 회화 능력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회화 능력이 변한다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지금 뭘 했냐면 받아쓰기 했잖아요. 듣고 받아쓰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회화 능력이 극적으로 변한다니까요. 말을 아주 편하게 하게 돼요. 자, 받아쓰기를 했는데 왜 회화 능력이 올라갈까요? 뭐 여러분 뭔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해서 좀 불안하시죠? 뭐 엄청 어려운 교재로 막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막 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주 쉬운 교재로 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외국어를 접하는 모든 이방인, 그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그 외국어를 접하는 상황은 이 걸음마 배우는 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언어권의 원어민이 경험한 그 수많은 언어상의 자극들을 걸음마 단계인 이방인이 도대체 여러분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뭔가 CNN 뉴스 많이 본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는 건, 이건 뭐 비유하자면 걸음마 배우는 아이한테 필라테스 시키는 거예요. 요가 시키는 거예요. 다리 뭐 이렇게 꼬아서 머리 위로 올리라는 겁니다. 걸음마 하는 아이한테. 몇십 미터 막 달려와서 뜀틀 짚고 몸 날려서 공중에서 이렇게 몇 바퀴 뭐 회전하고 뭐 가뿐하게 착지하라는 체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려고 엉덩방아 찢는 아이한테요. 아니, 아이한테 이런 거 요구하는 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고문인 거예요. 대입 시험을 핑계 삼아서 우리 본성에 있는 뭐 좀 악한 면들, 나쁜 면들, 전 국민이 막 이 불안정한 공감대에 막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을 거라고 서로 막 위안하면서 뭐 벼랑 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걸음마 배우는 아장거리는 아이가 많이 넘어져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뭐 2000번 정도 넘어져야 얘가 온전히 걷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걸음마 배우는 아이한테 요가나 필라테스, 체조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두 발 대지 밟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엉덩방아를 찧어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걸음마 하는 아이한테 얘 왜 뜀틀을 못하나, 이거 뭐 하나 사다 줘야 될까, 요가 매트나 뭐 요가 봉이라도 좀 사올 걸 그랬나, 내가 너무 무관심한가,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집 애들은 돌이 되면 뭐 100m 달리기도 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 아니 어느 집 아이가요? 다 외계인입니까? 그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외국어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 즉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뛸 수도 있고 체조도 하고 더 어려운 운동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년 이상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받아쓰기를 시켜보세요. 아이 영어 실력이 아주 눈에 띄게 향상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분명히 경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시간적인, 문화적인, 이 언어학적인 통계가 있어요. 한 언어를 배우는데 7,000시간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론도 있고, 또 7세 이전에 7살 모국어를 습득하고는 이 언어를 뭔가 관장하는 두뇌 영역이 닫혀버려서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런 이론도 있단 말이에요. 바이링걸이라고 하죠.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만일 자기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 두 가지, 2개국어를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총합이 한 가지 언어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론도 있어요. 반푼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 저 말 하긴 하는데 전혀 완벽하게 구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7개국어도 하고 10개국어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조차도 영어 실력을 높게 사고 토익 점수를 체크하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꾸준함, 성실함 등을 평가하기가 아주 좋은 요소라서도 그런 겁니다. 단기간에 언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을 꾸준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부차적인 이유로 영어를 가르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걸음마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주 쉬운 교재로 받아쓰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 언어를 더욱 정교하고 유려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유창하게, 그건 온전히 그 아이 본인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급 어휘 익히고 수준 높은 문장들 구사하고 유학 가고 또 타 언어권에 가서 뭐 학문 전공해서 더 공부하고 하는 게, 그게 그 아이의 몫이지 부모님들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어 받아쓰기, 오늘 말씀드린 받아쓰기로 학습을 하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권장해오던 아주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 아이들한테 모두 도움이 됐던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뭐 개인적이긴 하지만 검증도 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 학습법으로 영어를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익히고. 뭐 알려진 받아쓰기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저희끼리 상의해서 최적화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어 학습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본인들이 꼭 한번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